화이트 다이얼의 시계는 되게 무난한 선택으로 여겨집니다만은 다이버 시계라는 장르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블랙 다이얼의 다이버 시계는 아주 흔하지만은 화이트 다이얼의 다이버 시계는 의외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다이버 시계가 정말 다이빙에 필요한 장비이던 시절에 제일 중요한 건 조도가 떨어지는 악조건 속에서도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독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와 시분침을 만드는 데 쓰이는 금속 소재나 야광도료와 좋은 시각적 대비를 이룰 다이얼의 바탕으로는 화이트보다는 블랙이 먼저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이버 시계의 다이얼들이 블랙이 아니라면 대부분 어두운 색깔인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다이버 시계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이버 시계를 제작할 때 굳이 화이트 다이얼을 피해야 할 이유는 사라진 건데요. 그렇지만 지금도 화이트 다이버 시계를 찾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저가 쪽은 더 선택지가 좁은데요. 50만원 이하의 예산에서 40mm 정도 되는 중간 사이즈의 쿼츠 다이버 시계는 시중에 제품이 거의 없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잘 안 만들지만은 소비자들이 원할 만한 시계들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정말 위치 선정 능력 하나만큼은 전성기의 인자기를 연상시키는 덴마크의 시계 브랜드 스코브 안데르센인데요. 이번에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스위핑 커츠 엔진을 장착해서 31만 5천원짜리 화이트 다이버 시계를 내놓았습니다. 스코브 안데르센은 이제 관부가세 부담 비율을 가격에 반영해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최종 가격이니까 가격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이번에도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는데요. 6월 19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적용되는 기프트 코드를 활용을 하시면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35,000원 상당의 여행용 시계 파우치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3구짜리 시계함을 드렸는데 선물의 크기가 점점 줄고 있는 거는 아쉽긴 합니다만은 실용성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영상 정보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프트 코드를 활용해 주시면은 저희 채널에도 영상 제작에 대한 소정의 대가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화이트 다이버만 내놓으면 섭섭하니까 블랙 다이버도 같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제 생각에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화이트 다이버 위주로 보여드리되 블랙 다이버를 간간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시계를 색깔만 바꿔서 계속 내놓는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테마를 더하는 것도 있지 않았는데요. 지난번에는 바다거북 보호재단과 연계를 해서 터틀 다이얼을 전면에 내세웠다면은 이번에는 북유럽 최대의 음악 축제인 로스킬데 페스티벌의 50주년을 기념하는 에디션을 만들어 왔습니다. 로스킬데라는 이름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로스킬데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덴마크의 옛 수도이기도 했고요. 원래는 지역의 고등학생 두 사람이 기획한 소규모 음악 축제로 1971년에 시작됐었는데 몇 년 만에 규모가 확 불어나서 이제는 U2, 프린스, 너바나, 밥 딜런, 에미넴, 콜드플레이,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대형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여름 음악 축제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개최되지 못했고 2021년에도 소규모 이벤트로 대체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저도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음악 축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스킬데 페스티벌을 상징하는 게 캐노피 씬이라고 불리는 오렌지색 아치 지붕을 뒤집어 쓰고 있는 무대인데요. 원래는 1976년에 롤링스톤스가 유럽 투어를 할 때 쓰였던 무대 구조물이었다고 합니다. 로스킬데 측에서 77년에 받아와가지고 78년부터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로스킬데를 떠올릴 때 캐노피 씬을 떠올린 만큼 이제는 로스킬데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됐습니다. 89년부터는 아예 캐노피 씬을 로스킬데 페스티벌에서 로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킬데 페스티벌이 시작된 1971년을 아예 이름으로 삼고 있는 이 시계는 자국에서 벌어지는 북유럽 최대의 음악 축제의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정판인 만큼 축제의 상징들을 디자인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로스킬데의 상징색이 오렌지색인 만큼 전면에는 오렌지색 액센트를 아주 잘 활용을 했습니다.
베젤의 야광점이 일단 오렌지색이고요. 6시 방향에 있는 로스킬대 프린트에서도 오렌지색이 활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음악 축제를 기념하는 시기에 나온 생동감을 오렌지색 포인트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뒷면을 뒤집어 보시면 더 멋집니다. 실제 로스킬대 페스티벌의 카노피 씬에 쓰였던 오렌지 천막의 일부를 잘라다가 케이스백에다가 삽입을 한 건데요. 천막을 카노피 씬의 모양대로 노출을 시켜서 더 멋진 것 같습니다. 스코보 안데르센의 로고와 일련 번호도 새겨져 있습니다. 용두에도 통상적인 스코보 안데르센의 로고 대신에 71이라는 로스킬데 페스티벌이 시작된 연도를 새겼습니다. 아니하게 케이스백에 글자나 그림만 새겨놓고 한정판이라고 하는 그런 스페셜 에디션이 아닌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스페셜 에디션을 너무 열심히 만들다가 뜻하지 않은 기능 하락이 생기긴 했습니다. 원래 스코보 안데르센 쿼츠 다이버 시계의 방수 성능은 200m였지만은 이 시계는 천막을 삽입한 이 케이스백 때문에 방수 성능이 다소 하락을 해서 100m가 됐습니다. 그러나 100m는 전문적인 다이빙이 아닌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의 물놀이 정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일상용 물놀이 시계로 이 시계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베젤의 직경은 40mm이고요. 케이스의 지름은 그보다 살짝 작은 39.5mm입니다.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7.3mm이고요. 두께는 살짝 위로 솟아있는 유리를 포함해서 12.1mm이고요. 기본으로 장착된 실리콘 스트랩을 포함한 무게는 78.1g입니다. 러그의 폭은 줄질의 친화적인 20mm이고요. 실리콘 스트랩은 20mm에서 18mm로 너비가 좁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15.2cm 손목둘레의 여성이 착용한 모습입니다. 보편적인 미드 사이즈의 다이버 시계여서 손목이 가는 남자분들이나 여성분들도 큰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쿼츠니까 너무 두껍거나 무겁지도 않고요. 17.8cm 손목둘레의 남자가 착용한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름 축제를 주제로 한 다이버 시계다운 부담 없는 크기이고 딱 편안하고 적당한 존재감을 발휘를 해줍니다. 왜 40mm가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다이버 시계의 사이즈인지 다들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케이스의 생김새를 보시면은 크라운 가드 없는 단순하고 정갈한 생김새의 빈티지 다이버풍 케이스에 전면부는 위아래 방향의 사틴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측면부는 폴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자리가 박스 형태로 처리된 완만한 돔형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이 케이스의 위를 덮고 있는데요.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 무반사 처리의 수준은 아주 강한 편은 아닙니다. 알루미늄 인서트가 들어간 검은색의 베젤은 5분 단위 마커들만 표시되어 있어서 더 정갈하고 단정한 인상을 강화해 주고 있고요. 역시 단정하게 생긴 다이얼의 시간 인덱스들과 잘 조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서 디자인을 더 단순화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심심해 보일 수도 있는데 베젤의 60분 야광점과 6시 방향의 오렌지색 프린트들을 통해서 다이얼에 확실하게 생동감을 줬습니다. 정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다이얼 가장자리에는 철도 모양의 챕터링을 인쇄를 했고요. 시간 인덱스는 다 부착식으로 제작을 했는데 12시와 6시 부분만 샌드위치 형태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좀 더 입체감 있게 연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이얼의 색상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화이트 다이얼은 도화지 같은 흰색은 아니고요. 조명에 따라서 펄 화이트나 실버 혹은 크림이나 오프 화이트로도 보이는 약간 묘한 흰색입니다. 약간 금속 같은 질감도 있고요. 북유럽이나 바우하우스 풍의 시계들에 많이 보이던 그런 화이트인데 이런 화이트 다이얼에서 야광 인덱스가 잘 보이지 않을까봐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부 광고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흰색이 아니라 연두색 정도거든요. 검은색 다이얼과 야광 도료처럼 쨍한 대비를 이루는 건 아니더라도 시간을 읽는 데에는 충분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블랙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진해서 아주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선버스트 브러쉬가 들어가 있어서
빛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요. 그 위에 크림색 야광 인덱스로 시간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 건 제가 볼 때 오히려 블랙 다이얼인데요. 딴 건 다 괜찮은데 초침이 검은색이어서 썩 잘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초침을 검은색으로 할 거면은 뭔가 야광 팁이라도 줘가지고 초침을 보이게 하려는 이런 배려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 베젤은 이제 다이버식의 제작 경험이 많이 쌓여서 그런지 초창기 제작분에 비해서 많이 안정화된 느낌입니다. 엄청 고급스러운 클릭감은 아니어도 들려야 할 곳에서 선명한 클릭 소리를 들려주고요. 유격이나 백플레이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6.3mm 지름의 용두도 잡기 편하고 용두나 사이 윤활도 잘 되어 있어서 잘 풀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대대로의 조작감을 보여줍니다. 용두를 풀어서 용두나 사이 잠금을 해제한 다음에 용두를 뽑으면 초침이 멈추고 분침을 앞뒤로 돌려서 시간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를 위해서는 꼭 용두를 잠궈 주셔야 합니다. 세이코에서 나오는 VH31 무브먼트를 장착을 했는데 배터리로 구동하는 쿼츠 무브먼트이지만은 초당 4회 초침이 움직이는 스위핑 쿼츠입니다. 오토매틱 같은 약간은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매력적인 무브먼트일 테고요. 또 쿼츠 시계의 고질병인 초침 눈금 정렬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대신에 배터리 교체 주기가 2년으로 조금 빠르다는 거는 거기에 수반되는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배터리는 동네 시계방에서나 집에서 큰 비용 없이 교체하실 수 있으니까 멀쩡한 시계 버리지 마시고 꼭 교체하셔서 계속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소소하게 품질이 나아진 것이 보이긴 하는데 야광은 여전히 그리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있는 것 같다가 시분침을 제외하고는 빠르게 사그라들고요. 시분침의 야광도 썩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실리콘 줄에는 와플 같은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고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땀에 젖어도 상하지 않고 물에 풍덩풍덩 들어가기에 부담이 없다는 게 실리콘 줄의 가장 큰 장점이니까 여름 한철에 정말 즐겁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받았던 실리콘 줄은 이거보다 뻣뻣하고 먼지도 잘 붙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여기 뜯긴 자국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줄의 개선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개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급 실리콘 줄이라고 하기는 아직 힘들고 그렇긴 하지만 리뷰하기 위해서 착용했던 며칠 동안은 큰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은 이 줄이랑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검은색 나토 줄을 기본 증정 조합으로 했는데 지금 이게 스테이지 다이버고 오렌지색이 상징색인 축제를 기념하는 에디션이니까 줄도 오렌지색이 들어간 줄을 하나쯤 넣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네요. 총평입니다. 스코브 안데르센의 1971 스테이지 다이버는 3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화이트 다이버 시계입니다. 가격 대비 최고는 아니어도 꽤 안정적인 만듦새를 보여주는 시계입니다. 올여름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서 함께할 발랄하고 예쁜 다이버 시계를 찾는 분들께는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당장 이 시계를 차고 음악축제 같은 데서 모일 수 없다는 게 아쉽네요. 여러분은 스코브 안데르센의 이 시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고요.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